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 문서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까지 왔네요. 제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 문서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준비를 한 거를 보니까 작년 12월 4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 어 5월 말일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한 반년 정도. 음, 물론 일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더디게 진행되긴 했는데 참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혼자만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검토 단계 제안했을 때부터 해서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분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겠죠. 중간에 개발을 하고 여기 개발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이제 테스트까지도 완료를 했어요. 테스트까지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스템까지도 오픈을 했습니다. 고객 쪽에 이제 사용을 해라 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겠죠.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만들어주고 쓰라 그러고 하는 데까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구간들이 이제 이 완성된 것들을 관리하고 완료를 하고 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라는 카테고리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보고를 하는 시점이 생길 거예요.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할 때 맡겨만 놓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가 뭐 리모델링을 하던 뭘 하던 하더라도 예를 들면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타일을 한번 깨고 나면은 구경하러 오고 그 다음에 벽을 붙이고 나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완성되기 전에 완성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 상황을 당연히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알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 구간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들에 대해서 핵심 문서들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관리 단계에 있는 문서 중에서 첫 번째 문서예요. 시스템을 오픈을 했으면 이제 이 시점부터는 사용자가 쓸 거거든요. 시점을. 공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뭐 ERP 쪽 시스템이나 회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하면은 회사 직원들이 바로 쓰겠죠. 네. 그래서 이 사용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구간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쓰고 있는데 얘가 괜찮냐 안 괜찮냐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수정해주는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서로 안 빠지고 보통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시스템으로. 근데 결국에는 남겨놔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내용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서로 익스포트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뭐냐면 고객이 이 시스템을 썼어요. 그랬을 때 어떠냐? 괜찮다? 안 괜찮다? 아, 이건 좀 불편한데? 추가 요구사항들이 되겠죠. 이건 초기 요구사항이 아니고 피드백 같은 내용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썼는데 괜찮다? 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돌아간다. 버그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이제 결국에는 수정을 해주는 목적인데 나중에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분석이 되고 고객의 요구사항도 관리를 하기 위한 문서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라는 것에서는 시스템 오픈한 다음에 결국에는 사용자가 안 되는 것들 아니면 이게 너무 불편해요 정도들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겠죠. 대응을 위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버그 수정이라고 버그들 개발할 때 나왔던 버그들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요구사항 이렇게 두 카테고리 정도로 얘기를 해요. 추가로 요구사항 그 다음에 개선건들도 보통 추가 요구사항에 다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앞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쯤 보면은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걸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PRD를 만드는데 이거를 분명히 개발 단계쯤 이 시점쯤에는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끊어야 되는 이유가 이 시점에 한번 끊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있어요. 그래서 요
그 VOC 관리하는 시점쯤에 여기에서는 고객이 요구사항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나가야 되는 굵직굵직한 요구사항이 돼버리면은 이 이후에 개발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간단간단한 것들이 돼야 돼요. 복잡한 것들이나 공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개발자들은 그렇게까지 할 일이 많이 없어져요. 이제 테스트 오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아니고 요 시점쯤 테스트 오픈까지 다 하고 나면은 개발자들이 이제 할 거는 버그 수정이라든지 추가 요구사항 관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개발부터 해가지고 테스트 오픈할 때까지는 개발자가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관리 VOC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10명이 다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몇 명의 개발자들을 더 남겨놓고 이후 프로젝트 마무리를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진행해야 되는 공수들이 나올 거예요. 이후에는 공수 산정이랑 인원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보면은 요구사항이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보통 하다 보면 짬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고 이 정도에 대한 진행률이면 VOC가 나와도 뭐 한 2명만 남겨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PM의 역할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남겨놓는 인원들도 책정을 하고, 그 남겨놓은 공수 대비해서 요구사항을 받아야 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 작업을 하게 되냐면, 고객이 요구사항을 당연히 그냥 올릴 겁니다. 쓰면서 버그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 수정, 편의 기능 같은 것들 추가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을 잘못됐다 수정해 달라는 것들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 받아야 돼요. 고객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접수는 다 받아요. 접수는 받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얘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거는 너무 많이 바뀐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협의한 거에서 뼈대부터가 바뀌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좀 힘들다, 아니면은 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고 협의한 거랑 완전 다른 내용이니 추가 견적을 띄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 정도 수정 범위는 그냥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다, 남은 공수로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PM과 보통 TF들이 협의를 해요. TF들이 협의를 하고요. TF 쪽에서 현장 사람들과 협의를 보통 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어떤 게 좀 급한지를 정해요. 당연히 사람이 작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처리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냐, 어떤 게 좀 더 니네들이 쓰는데 급하냐 정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같이 협의를 하겠죠. 뭐 이번 달 말까지는 여기까지 되고 다음 달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개발이 들어갑니다. 남은 개발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렇게 되고 배포를 하면 여기 현장 쪽에서 하는 작업은 끝나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 이후에 이제 분석이라든지 추적해야 되는 구간들이 고객이 어떤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추적을 해서 우리 시스템 쪽에 향후 추가될 때는 걔가 반영되어 있으면은 같은 VOC가 계속 안 나오겠죠. 이거 보통 리팩토링 작업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작업들이 잘 될 경우에는 고객이 시스템을 괜찮네, 쓸만하네, 이제는 내 마음에 드네, 이런 느낌으로 신뢰성이 좀 올라갈 겁니다. 편하기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시스템들, 요거랑 같은 내용이죠. 향후 시스템들에 대한 고도화도 될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작업들이 다 건너뛴다, VOC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녹아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 시스템이 발전이 되겠죠. 요새 보면은 UX라는 얘기를 요새도 아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하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사용자들이 편하게 돼 있는 거죠. 고객 쪽이랑 회의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고객은 자기가 쓸 때는 간단하게를 원해요. 근데 안에 숨어있는 기능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개선, 고도화가 돼서 알게 모르게 다 녹아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고객 쪽에서는 바코드만 찍어가지고 확인만 눌리고 싶어 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제약들은 엄청 많고 기능들도 엄청 많고 뭐 이런 작업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선택을 하게 돼 있었겠죠. 근데 고객들과 쓰고 뭔가 기능이 개선되고 뭐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뭔가 되기를 원하더라. 하고 나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찾아주고 확인만 딱 눌리면 되기 하길 원하더라. 뭐 이런 거죠. 고객은 항상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쓰고 싶다. 당연히 간단하겠죠, 자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개선 및 고도화가 되면서 이런 노하우들에 대한 축적,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VOC라는 문서가 아주 중요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랑 직접적으로 현장 사람들이랑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문서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도 아주 중요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나가는 문서가 이주관리 대장 문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VOC 문서랑 별개로 관리 시점인데, 얘는 초기부터 계속 관리가 돼야 돼요. 얘는 검토 단계부터 있는 문서로 끝까지 가는 문서다 정도가 생각되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는 문서다. 결국에는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발생한 이슈들을 쭉 적어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슈들이 어떻게 드리블이 됐고, 어떤 난관이 있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고, 어떤 지원을 받았고, 얘는 어떻게 해결이 됐고, 고객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욕을 했고, 뭐 이런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발생했던 모든 이슈에 모든 이슈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비슷해요. 내용은 VOC랑 비슷한데, VOC는 고객 쪽에서 내는 소리고, 이슈 관리 대장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문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진행이 완료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에 당연히 진행 상태도 좀 중요한 문서다. 결국에는 이슈가 드리블 되고 있는지, 이슈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 회사 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이슈가 없다라고 보고될 때 가장 위험한 문서가 이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슈가 없는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 관리 대장이 우리는 뭐 이슈가 별로 없는 프로젝트예요 라고 하면, 일단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 이슈 관리 대장 문서가 어느 정도는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눈에 보여야 돼요. 이거가 잘 적혀 있어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기 관리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위쪽으로 보고될 때 많이 보이는 문서이기 때문에 투명성, 효율성,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문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PMO다 아니면은 회사 쪽이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면은 WBS를 먼저 볼 텐데, WBS보다도 이슈 관리 대장을 더 심각하게 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BS는 처음에 말씀도 드렸다시피 보통 두 가지로 관리를 해요. 고객사 쪽에 보고되는 WBS, 그 다음에 회사 쪽에 보고되는 WBS, 진척률 정도가 될 텐데, 얘는 각각 나가니까 잘못 보고되면 얘만 관리를 하는 PM이다 라고 하면은 잘 안 맞는 일정들, 잘 안 맞는 보고 상황들을 알 수 있는데, 이슈 관리 대장이 잘 관리가 되었다 라고 하면 얘만 봐도 프로젝트가 지금 좀 지원이 필요할 텐데, 아니면은 남은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관리 대장, 회사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상태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이해관계자들이 당연히 회사 사람도 될 수 있고 고객사 쪽도 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프로젝트는 힘들어집니다. 전부 다 내 편이라고 보셔야 돼요. 프로젝트를
말아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객사 측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회사에 돈을 주고 이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얘를 말아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상황들이 공유가 잘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 불편 상황들이 얘기가 되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줄 겁니다. 그거를 끌어내는 게 PM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관리대장 잘 적고 고객이랑 협의도 잘 해야 되고요. 이 이슈들에 대한 같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얘가 잘못 맞춰지면은 이제 고객 쪽에서는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왜 안 해주냐? 이게 뭐 어렵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회사 쪽에서도 고객이 뭐 이런 것까지 해달라 그러냐? 이게 왜 이슈냐? 이거 우리 지원해주고 있잖아.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관리대장 역시 중요한 문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VOC 문서 얘기할 때 보면 중간에 요 부분쯤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고객 같은 경우는 VOC를 그냥 다 적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막 거의 필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TF들이 옮겨 적어도 웬만하면은 필터 없이 그냥 막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 사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PM이나 PL 쪽에 접수가 돼야 돼요. 그 VOC 리스트라는 거를 보통 만드는데 엑셀로 만들던 스프레드시트로 만들던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던 뭐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이게 개발자한테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개발자들한테 바로 넘어가 버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막 내려가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협의도 안 되고 그럴 거기 때문에 꼭 TF 쪽과 PM, PL 쪽에서 이 VOC 리스트를 먼저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TF 쪽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다, 이 범위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라는 협의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개발자에게 바로 전달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짜 프로젝트가 규모가 엄청 작고 남은 사람도 별로 없고 개발자가 자기가 협의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는 프로젝트나 뭐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PMPL 쪽이 살 거기 때문에 바로 넘기면 큰일 납니다. 이 문서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문서들 대부분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시기가 됐어요. 끝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이관을 할 거예요. 이관을 할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종료하는 시점쯤 보통 이제 종료하기 한 달쯤 전쯤 될 거예요. 한 달. 뭐 늦어도 한 2주 정도 전쯤 되겠죠. 이 정도 전쯤 될 거고, 이쯤 되면은 프로젝트에서 어떤 산출물이 나왔고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런 거를 회사나 이런 관리자가 있는 단체라고 하면은 그쪽 조직으로 바꾸면 되고, 만약에 본사에서 SM 조직도 관리하고 있고 뭐 이후에 유지보수 관리도 해준다 라고 하면은 본사에 있는 SM 조직 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할 다른 조직 쪽으로 이관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관리하는 SM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전체 내용들을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다음에 개발할 때 썼던 코드들, 그 다음에 산출물들, 그 다음에 DB 내용들, 뭐 이런 아니면은 서드파티들, 그 다음에 추가되는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관을 하고 나면 이관 확인했다 라는 확인서도 도장을 박아놔야 됩니다. 항상 뭐 나중에 완료보고서나 뭐 이럴 때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관에 대한 확인서는 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 확인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육은 했다 그러면 교육을 했다라고 남겨놔야 되고, 이관을 했다 그러면 이관을 했다라고 남겨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작업을 안 해놨을 경우에는 이 작업들을 여러 번 요청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해달라, 뭐 사람이 추가 신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해달라, 그러면은 단기간에 되는 작업들은 아니잖아요. 뭐 보통 교육이든 이관이든 뭐 보통 일주일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 일주일 정도 잡았던 기간들을 여러 번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대상은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종료 이후 관리할 사람들. 그 다음에 내용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생겼던 모든 지식과 노하우들, 내용들, 뭐 이슈사항들 전체가 될 거예요. 기억나는 거는 다 줘야 되고,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은 그 문서에 대한 목차들, 이 어떤 문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부 전체적인 내용들을 줘야 되고, 일정 같은 경우는 일정을 잘 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젠다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관에 대한 교육 일정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프로젝트 시점에 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끝났어요. 완료만 하면 되겠죠. 완료만. 그래서 완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완료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보고는 세 단계로 나눠서 했던 게, 보고는 크게 보면 세 번을 해요. 세 번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계속 할 수 있겠죠. 중간에.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보고하는 것들은 보통 세 번 나갑니다. 세 번 나가고요. 킥오프 보고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이 보고서들이고, 세 단계인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들, 회사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사에서 보기 힘든 높으신 분들, 결국에 돈 나오는 가장 높으신 분들 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한 세 번 정도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는 보통은 회사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부장님들, 관리자급들, 좀 높은 이사급 위로 뭐 이렇게 크게 보고되는 구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슈 사항들 공유.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하고 할 겁니다. 돈을 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킥오프 보고서 같은 경우는, 킥오프가 보통 축구할 때 시작할 때 킥오프라고 하잖아요. 네. 시작을 보고를 합니다. 시작을 보고하기 때문에 보통은 RFP에 나와있던, RFP 이후에 사업 제안서, 프로젝트 제안서에 나와있던 내용 기반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어요. 뭐 요 WBS 작성하고 뭐 요 시점쯤이에요. 요 시점쯤 어디에 잡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 나가는 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제안서에 있는 내용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개요들, 제안서에 있던 것들, 범위도 당연히 제안서에 있던 것들 일정도 비슷하게 갈 거고요. 구성원은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우리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할 거다. 그리고 계획들이 보고가 돼요. 보통 계획들이. 예,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제안서 위주로 보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가면은 중간 보고를 하게 됩니다. 킥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협의 보고 분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고객이랑 협의 보고 막 내용 정리하고 문서 만들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고를 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쯤에 보고되는 거는 일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내부 프로젝트 팀 TF들 기준으로 보고가 될 거고요. 분석 설계가 보통 끝나고 나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쯤에 중간 보고를 해요. 요 시점쯤에. 네, 그래서 중간 보고가 들어가고요. 분석 설계 완료하고 개발되기 전 시점으로 보통 보고를 합니다. 이때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설계들 처음에 제안서가 나갔는데 제안서 기준에 대한 변경점에 대한 이슈사항들, 그리고 남은 일정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일정들, 뭐 이슈가 없다, 아직 뭐 한 1, 2주 딜레이 됐는데 아직은 드리블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분석 설계 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가는 게 완료 보고서가 나갈 거고요. 요게 이제 아까 봤다시피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완료를 했다. 결국에는 이 시점쯤에 나가는 게 말했듯이 오픈 다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쯤, VOC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쯤이 될 거예요. 이관할 때쯤, 이쯤에 보고를 하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개발도 잘했고 지금 쓰고 있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이랬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결국엔 종료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관하고 이관했던 팀이 이렇게 할 거고 우리도 뭐 한 원원팀 몇 개월 이래가지고 대응은 해줄 거다. 프로젝트가 잘 끝났습니다. 결국엔 도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라고 보통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잘 됐습니다 라고를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들을 열심히 해주겠죠. VOC든 뭐든. 그래서 요렇게까지 보고가 되고 나면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고객사 측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회사에도 있을 거잖아요. 본사나 뭐 이런 쪽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쪽에도 완료 보고를 하게 돼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고객사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잘 끝났습니다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요 내용에다가 본사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는 뭐 이런 부분이 힘들었고 다음 부분에는 이런 데를 좀 잘해야 되겠고 이 프로젝트에는 이런저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라면서 성과가 어땠고 향후에는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발전적인 면들을 보통 얘기를 해야 돼요. 요게 안 된다 그러면은 했던 거 똑같이 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겠죠. 고객사 측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성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할 거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선점이 안 생기게 되면은 했던 고생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에서 하는 완료 보고 같은 경우는 복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요거는 이후 얘기인데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프로젝트 인원이 재분배가 돼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력들 뭐 사용했던 중간에 설비들이 있었다 그러면 설비들 다시 분배해야 될 거고 금액들 같은 경우는 뭐 남았다 그러면 제할당할 거고 안 남았으면은 뭐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들 복귀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위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복귀고 밑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코드나 문서 아니면 관리자는 문서 개발자는 코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비전이 돼야 되겠죠. 항상 프로젝트를 끝났는데 이전에 했던 거를 계속 쓴다 라고 하면은 이전 프로젝트에서 발전 방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설계서라든지 뭐 이런 관리 문서들이 있으면 테스트 결과서 설계서 제가 관리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설계서 정의서 얘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 코드 정의서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서 케이스들 매뉴얼들 뭐 이런 것들 VOC 문서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리비전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했는데 내가 써보니까 실제로 내가 써보니까 내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썼던 내용들에 대한 리팩토링 이게 코드가 됐을 수도 있고 문서가 됐을 수도 있고 얘네들에 대한 리팩토링 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 프로젝트에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노하우 관리가 필요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것들은 다 프로젝트가 끝나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들 작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앞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인 거고 그 외의 것들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필요 문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제일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업로드가 1월 2월쯤 됐던 것 같은데 준비를 12월 4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적어놓은 문서를 보니까 텍스트로 막 적어놨는데 그게 12월 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와서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SI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요. 관리자급이 보면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관리자급이 아니고 개발자급이 본다 그래도 이런 문서들이 있고 왜 필요한지 알고
어디쯤에 있어야 되고 어느 시점쯤에는 이 문서가 나와야 된다라고 알 수 있으면 내가 관리자급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개발을 하는 데에도 어디에서 어떤 문서를 찾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24종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물론 다른 문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추려내는 경향은 있는데 보통 해봐야 한 40종 안쪽으로 넘어갔어요. 40종도 안 가고 한 30몇 종 선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디 정부사업 같은 거 프로젝트 하는 걸 보니까 한 120종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가 있고, 만들려고 하면은 끝도 없는 문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중에서 이 많은 문서를 다 만들 건 아니니까 적어도 20종 정도는 정리를 하자 라는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면 시간도 많이 들 거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이렇게 긴 강의를 봐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가벼운 거 한 2개, 3개 정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